3.1절이 다가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사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청회가 사업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결국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충남 아산FC가 2022 시즌 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6위를 목표로 시민 품에 머무는 구단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버스킹 천안에 출연할 거리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3.1절이 다가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낙마한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사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면 요청 발언 때문인데 현재로선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본영 전 시장의 사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 지난달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전 방문해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당시 송 대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연말 특사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3.1절 특사에 이들의 사면 복권을 중앙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직접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각종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고 현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인 3.1절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 전 시장의 사면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연말 박찬후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다수 정치인이 사면된 데다 대선 직전 정치인들의 사면 단행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3.1절 특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역 민주당 인사들도 구 전 시장의 사면을 기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당내에서도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공청회로 대체돼 열렸는데요. 이날 공청회는 그야말로 사업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성토장이 됐다고 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 공청회장, LH와 세종시 담당자를 비롯해 반대하는 측에선 주민 대책위원들이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환경 영향평가 등에 대한 발표를 건너뛰고 시작된 공청회. 출발부터 그야말로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산단 조성에 따른 마을 공동체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 마을 공동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농민 일터 농기에 한꺼번에 잃게 되어 직업도 잃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든 이웃과 친척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삶을 뿌리가 퉁투리째 뽑히게 됩니다. 7개 마을이나 포함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대한 마을을 피해 구릉지나 임야 위주로 선정해달란 주민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을 수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많은 곳에 산단 입지를 선정했다는 건 농민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했겠습니까? 이에 대해 LH와 세종시 담당자는 부득이한 대상지 선정이었음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임야보다는 아무래도 평지 형태의 기업들 활동하기 영한 지역을 선호를 하는 그 부분이 또 고려되었고 또 주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보상 대책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네, 지금 현재 축산농가는 세종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의해서 어디를 가서 마음대로 축사를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축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은 축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현 상태입니다. 원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날 공청회도 사업 시행자와 주민들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세종시가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주민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마련했던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종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전동면 아람달 농촌체험마을. 설명회에 앞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입지 후보지 및 세종시 북부권 주민 200여 명이 앞마당에 모여 집회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예정지로 전동면 송성리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설명회를 열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신도시 6-1 생활권에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치원읍 전동면, 전이면, 연소면, 소정면의 배출량은 세종시 전체 배출량의 21%에 불과하다. 쓰레기 배출량 및 인구 분포가 4배에 육박한 지역에 원래 계획대로 원안대로 설치하는 것이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에 부합하다.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한 명도 설명회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세종시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설명회를 강행할 의사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결국 이날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주민들을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는 주민들과 만나고자 하는 의도로 이런 설명회를 마련한 거지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절차를 강행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하여튼 만나고 싶었는데 무산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못한 것이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세종시는 당초 다음 달쯤 최종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 일정을 연장하는 등 본안 신청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하반기는 돼야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최종 입지 선정은 물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소유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며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도랩마을 7, 8단지 상가동과 세종 SB 플라자 등이 해당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등 37곳을 대상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당초 이달 중 임기 종료 예정이었던 김종률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김 대표이사는 오는 2024년 2월까지 2년 더 세종시 문화재단을 이끌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세종 특화사업 추진과 정책 기능 강화, 조직 안정화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제시하고 세종시를 역동적인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이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물론 주요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입니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접수된 16건의 시민제보 가운데 5건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2022 시즌 구단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6위를 목표로 시민 품에 머무는 구단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대형을 갖추고 간단하게 몸을 푸는 선수들. 몸이 달아오르자 본격적인 훈련에 나섭니다. 정확하게 공을 넘겨주기 위한 패스부터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막는 연습까지 승리를 향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해 K리그2 8위를 기록한 충남 아산FC 선수들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6위를 바라보며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기를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는 매번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졌을 때도 팬들한테 항상 경기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경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난해 임원 해임이라는 내용을 겪은 구단도 전혜자 새 대표이사 체제 아래 구단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충남 아산FC 시민의 품에 머물다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윤리 실천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운영 혁신, 선수단 운영 내실화 등이 핵심입니다. 오세연 구단주도 충남 아산FC의 홈 경기를 축구와 문화가 어우러진 시민의 축제회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충남 아산FC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단으로서 올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면서 지난 20일 부천과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시즌에 돌입한 충남 아산FC. 순위 상승과 시민들의 신뢰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5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방세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는 4월까지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을 선정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의 개념과 사용처 등 기본 상식을 알려주고 세무 공무원에 대한 직업 교육도 함께 이뤄지게 됩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올해 버스킹 천안에 출연할 거리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될 버스킹 천안은 매주 토요일 신방 쉼터공원과 불당 시민체육공원, 능수버들공원, 천호지 생활체육공원, 직산 삼은 저수지 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안에 거주하거나 지역대학 졸업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소정의 공연료가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저녁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죠.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일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입니다. 기존 저녁 9시였던 영업시간은 10시로 연장됐고 사적 모임 인원은 최대 6인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한 결정이지만 장기간 영업 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겐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박상돈 천안시장이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일부 단계적 완화가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묵묵히 견뎌주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단계에 왔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 이어 오미크론 변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모델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방역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요구하는 박상돈 시장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도서관에 따르면 기존에는 책을 대출할 때 도서관을 직접 찾아 구비 서류를 통해 세종시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오는 24일부터는 도서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시민 인증을 받아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 인증은 시립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19곳과 유도서관, 전자도서관에도 적용됩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에게 자가진단 키트 2만 5천 개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시는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자가키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감염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 351곳엔 보건소 보유분 15,500개를 배부했고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에겐 조만간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산 은봉 어울샘 도서관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개관도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한 은봉 어울샘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공용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지난달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4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근 자재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부진한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산시는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가 계속되면서 공사는 한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했다며 철근 수급과 시공사 문제 등은 해결된 만큼 날씨가 풀리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에 이어 기상 상황까지 여의치 않으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2월에서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무농약 인증 이상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와 장목반 및 영농조합 법인 등이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 공공스포츠클럽과 세종시 체육회가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습 종목은 축구와 야구, 배드민턴 등 7종목으로 매주 4-5차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누리집이나 고운동 남측 복컴에 있는 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퍼펙트에서 단순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에서 원료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33-046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신푸드에서 1톤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66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샬롬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2-66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우메탈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044-92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